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확률과 통계 수업으로 방학특강 진행하게 될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엄청 떨려요. 그래도 다행인 건 아까 스타벅스를 좀 일찍 왔는데, 익숙하신 얼굴이 조금 있어가지고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드림 팜플렛 앞장에 보시면은 제 양력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전 2018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대성고와 이대부고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수학과 책임부장, 그리고 진로진학부장, 그리고 1, 2, 3학년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다양한 방면으로 만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차오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학교 수학교사한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님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수업을 신청을 해준다는 거였는데요. 방과후 수업 시작하자마자 신청 마감을 여러 번 하고 그 조기 마감뿐만 아니라 추가 대기에 추가 개강까지 해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감을 차오른 채로 작년에 학원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네, 학원에 왔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강했겠어요. 웬걸 제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방학특강, 정교특강 이런 걸 들으면서 사실 한 번, 두 번 보고 저를 만났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다 보니까 저는 아이들의 민낯을 처음 본 거죠. 학원을 와서. 그래서 세상에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 가르쳐야 된다고? 라는 거에 되게 큰 충격을 받고요. 안 되겠다 해서 중학교 3학년 예비 고1이죠. 예비 고1 수업부터 고3 N수생까지 전학년에 걸쳐서 1년 내내 아주 바쁘게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만난 친구들이 매우 많은데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값진 경험들이 수업에서 녹아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가장 큰 것은 일단 학교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평가자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 물론 좋죠. 근데 가르쳤을 때 무엇이 어떻게 질의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에 녹여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교재를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수능특강 사전검토위원으로 학교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리고 대형 출판사에 있는 고쟁이, 유영호, 기출의 바이블 등등 사전검토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중교재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매우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특히 예비 고1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에 있어서는 선행학습이 되어야 했던 중학교 확률과 통계 개념들, 공통수학 원에 있는 순열과 조합 개념 등은 시험을 본 순간 까먹고 옵니다. 그래서 특히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약하게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약간의 홀대하는 기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험만 잘 보면 되지 하고 넘겼던 부분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습니다. 지금 저는 세정학원 방배 캠퍼스 고산 전담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3학년 확통 친구들을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다시 고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 고3 친구들 만나도 다시 고1 수업을, 또 만나도 또 고1 수업을, N수생도 고1 수업을, 논술 수업을 해도 고1 수업을 반복해야 돼요. 이 과정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처음에 그림을 잘 그려 넣어주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재도 더 꼼꼼히 만들고요. 검토를 왜 했겠습니까? 꼼꼼하게 아이들에게 문제 오류 없고 논리 오류 없게끔 전달하고 싶어서 직접 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 수업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봤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내면 아이들이 100이면 100 거의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선으로 문제를 구성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그 개념을 넣어줘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목 수업을 맡고 있고요.
7월 22일 화요일 날 개강을 하는데요. 수업 시간을 보시면은 1시 반부터입니다. 저 12시부터 학원에 와 있어요.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고 또는 수업 전에 와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일찍 와서 아이들 질문 당일 처리하고, 물론 화요일 날 수업을 듣고 질문도 하고 갔는데 집에서 봤던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목요일날 일찍 와서 수업을 듣기 전에 처리할 수 있게끔 수업 전후로 클리닉 시간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만큼 믿으시는 만큼 계속해서 꼼꼼하게 챙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습 테스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는 총 8문항에서 10문항 단원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가 될 건데요. 그중에 절반은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나머지 절반은 숫자만 변형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에 걸 복습을 했는지 그리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거고,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 학통을 처음 보는 친구부터 1회독을 하고 2회독을 했음에도 점수가 안 나서 다시 듣는 친구들까지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 시험 난이도를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에서 보시면은 가장 쉬운 레벨부터 가장 어려운 레벨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내신했던 그걸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 주변 인근에 나왔던 내신 문제들 전부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모의고사 관련된 모든 내용도 필수 문항은 추려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 고1 친구들인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닮아서 올라가면은 전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준비를 해 놓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이런 게 생겨요. 나 몇 회독 했는데 하고 학교를 보내시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쵸? 분명히 중학교 때부터 몇 번 시켰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제가 그걸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문제 푸는 법을 모르고요. 답을 맞추는데 초점을 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개별로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습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 좋은 습관 좀 버리고 문제 푸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왜 그렇게 나왔고 이걸 조금만 이해하면 바로 답을 낼 수 있게끔 유도하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8회 짧게 하지만요. 이제 믿고 보내주시는 만큼 아이들 계속해서 꼼꼼히 챙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임 교사 경력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서 아이들 하나 꼼꼼꼼히 다 챙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믿고 보내주시면 한 명 한 명 다 품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